네, 안녕하세요. 류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공인중개사님들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인중개사 간이과세자가 좋냐, 일반과세가 좋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중개사님들이 처음 오픈을 할 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많이 사업자를 냅니다. 뭐 아무래도 세금적인 혜택이 많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러는데요. 근데 간이로 하다가 또 4,800이 넘으면 일반으로도 넘어가죠. 이제 넘어가는데 간이에서 일반 넘어가면 무슨 양 큰일 난 것 마냥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면 불리하냐 이제 요게 좀 그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요즘 저희가 우리 공인중개사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금 영수증을 거의 발행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금 중개를 한다 그러면 다 연 4,800이 넘으셔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사실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간이과세자가 대부분이셨는데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이 되면서부터 일반 과세자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부터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보시면 좋습니다. 부가세만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일반 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런데 부가세 받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세금 차이는 부가세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부가세밖에 뭐 소득세도 차이 난다, 4대 보험도 차이 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세금 차이는 오로지 부가세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런데 저희 이제 현행 중개 보수표에는요 지금 부가세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과세자라면은 법정 수수료 외에 부가세를 받으셔야 하는데 사실상은 좀 받기가 어렵죠. 왜? 일반인들은 그 보수표 보고 만약에 80만 원이면 80만 원만 주고 싶어 하는데 부가세 그 10% 있습니다. 88만 원 주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 보수표가 80만 원인데 무슨 88만 원을 달라고 하냐, 못 준다 막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많죠. 왜냐면 일반인들은 그 부가세에 대한 그 개념들이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 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다못해 물건을 살 때도 다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으로 해서 사는데 그런 것들은 그 물건 가격에 부가세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 중개 보수표는 부가세 별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부가세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개사님들이 되게 간이과세자를 내는 거예요. 왜? 만약에 법정 수수료가 80만원이면 우리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3% 냅니다. 즉 80만원의 3%인 24,000원을 내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실제 받는 수수료는 결과적으로 얼마예요? 77만 6천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일반과세자가 됐어요. 일반과세자가 됐는데 만약에 부가세를 받을 수만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80만원에다가 8만원을 받으면 난 8만원은 받아서 낼 거고, 그럼 내 그 부가세 내 진정한 그 수수료는 얼마예요? 8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가세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부가세를 잘 안 줘요. 일반인들이 보수표에 부가세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 받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면 내가 80만원을 받으면 간이과세자 했을 때는 3%만 24,000원만 내면 됐는데 일반 과세자면은 여기에 10%가 들어가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10%가 들어가 있는 걸로 봐야 돼요. 즉 무슨 얘기예요? 내 실제 수수료는 72만 7천원이 되는 거고 거기에 10%인 부가세 7만 2천원을 내 돈으로 내야 됩니다. 내가 받은 80만원에서 내 돈으로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개사님들이 사실은 알고 이제 간이과세자를 이렇게 많이 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 과세자들한테 부가세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법정 수수료 80만원이라고 해도 우리가 가져가는 건 72만원이다. 에이, 그럴 바에는 간이과세자나 내자. 77만 6천원인. 그러면 만약에 법정 수수료를 80만원을 가정했을 때요. 일반 과세자가 되더라도 부가세만 받을 수 있으면 어떻다? 간이과세자에 비해서 그래도 건당 24,000원, 요 80만원 기준으로 해서요 24,000원 이익이고, 부가세를 받을 수 없으면
간이과세자에 비해서 건당 48,700원만큼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부가세만 받을 수 있다라면 일반 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럼 이제 중개사님들이 그러시죠. 아유 세무사님, 아유 부가세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일반인들이 안 줘요. 법정 수수료 그 중개 그 보수표에 있는 법정 수수료만 주려고 하지 안 줘요. 근데 맞습니다. 맞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중개사님들이 요즘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으로 인해서 내 매출이 고스란히 이제 다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그 뭐죠, 그 부가세나 소득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가세를 안 받으면 내가 계속 손해가 보는 걸 이제는 본인들이 인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저희도 이제 거래하는 여러 중개사님들 얘기 들어보고, 또 양도 신고할 때 들어오는 중개사님 영수증들을 보면요, 의외로 이제 부가세들을 좀 잘 받으세요. 그래서 옛날처럼 아유 부가세 받기 어려워요 이렇게 단정지어서 무조건 못 받는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부가세를 어떻게든지 10%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고민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는 그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때문에 매출은 다 드러나서 일반 과세자 다 절안됐는데 이거 부가세 못 받으면 맨날 나만 손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고객들한테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아 저희는 일반 과세자고 그래서 부가세 여기 법정 수수료는 80만원이지만 8만원 요거 다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그 여러 어떤 받을 수 있는 어떤 논리를 좀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또 그 일반 과세자가 전환될 때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개사님들이나 일반인들이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면 소득세도 늘어나, 야 4대 보험도 늘어나,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예, 틀린 말이에요. 간이랑 일반의 차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직 부가세만 차이가 난다. 소득세는 차이가 안 납니까? 예, 안 납니다. 한번 제가 그러면 일반 과세자인 경우랑 간이 과세자인 경우랑 왜 소득세가 차이가 안 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개사님이 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제가 볼게요. 500만원을 받으면 이 500만원이 다 내 수입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기에 그 10% 부가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즉 내 수입은 얼마예요? 450만원이 내 수입이고 그 10%인 45만원이 부가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500만원에서 내 진짜 수입은 얼마예요? 450만원이죠. 예, 그리고 10% 부가세는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내가 이번에 오픈하면서 컴퓨터도 샀단 말이죠. 100만원짜리. 그래서 하이마트 가서 컴퓨터를 샀어요. 컴퓨터를 샀는데 카드로 샀는데 보니까 그 카드 전표에 보니까 컴퓨터 가격은 91만원, 그 다음에 옆에 밑에 부가세 9만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즉 무슨 말이에요? 나는 사실은 일반인들은 컴퓨터를 100만원 주고 사지만 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컴퓨터 가격은 사실은 91만원에 산 겁니다. 그럼 9만원은 뭐예요? 요거는 부가세 때 돌려주거나 아니면 낼 부가세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부가세 때. 이건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벌어들인 수입에 들어가 있는 부가세와 그 다음에 내가 이 그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떤 그 비용에 들어가 있는 이 부가세를 뺀 나머지 금액을 그 1월달, 7월달에 신고 납부하는 게 부가세고요. 부가세. 그럼 소득세는 뭐냐? 소득세는 이 부가세 뺀 나머지 요쪽 있죠? 내 진짜 수입, 그 다음에 내 진짜 컴퓨터 가격, 요 뺀 금액 360만원이 내 소득이 되는 거예요. 내 소득이 돼서 여기다가 우리가 흔히 이제 소득세율 있죠? 6%에서 금액에 따라서 최고 42%까지 곱한 게 소득세금입니다. 소득세금. 그러면 이건 일반 과세자일 때 지금 소득 금액이 얼마가 나왔어요? 362만 6,264만 나왔죠? 그러면 한번 간이과세자도 볼게요.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되나? 뭐 간이과세자 결론만 보세요. 소득이 같아요? 틀려요? 소득이? 똑같죠? 즉 무슨 얘기예요? 간이과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이과세자도 500만원 받으면 45만 4천 이거는 부가세고 요거는 내 수입이고 9만 1919원은 부가세고 요건 내
비용인데 중요한 거는 간이과세자는요. 일반 과세자가 내는 부가세의 정확하게 30%만 냅니다. 우리 그 공인중개사업 같은 경우는요. 정확하게 30%만 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뭐만 틀리다? 일반 과세자가 100% 내는 부가세의 그 30%만큼만 내고, 즉 부가세만 차이가 나고 소득세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 금액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이나 일반이나 매출액과 비용이 동일하다면 소득은 똑같습니다. 소득은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4대보험 책정할 때는요. 매출액 가지고 따지나요? 4대보험 책정할 때? 4대보험 책정할 때는 이 소득 금액을 가지고 책정을 합니다. 소득 금액. 소득 금액. 뭐 이제 재산이나 자동차도 따지겠지만 일단 소득 금액으로 따집니다. 그러면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나 지금 못 돼요.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뭐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뭐 부가세도 적게 내고 소득세도 적게 내고 4대보험도 적게 내고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예, 그냥 부가세만 적게 낸다. 부가세만 적게 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실무교육이나 이런 거 중개사님들한테 이제 그 할 때 그 간혹 가다가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좋다고 해서 간이과세자만 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어떤 중개 물건들을 주력으로 중개를 할 건지에 따라서 일반이냐 간이냐가 틀려지고요. 나는 또 누구를 상대로 할 거냐에 따라서 일반이냐 간이냐가 틀립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나는 상업지구 내에서 상업용 건물을 주로 나는 중개할 거다. 상업지구에서 주로 상가 같은 거 난 중개할 거야. 그러면 보통 상가는 거의 다 상가 임대사업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 건물에 다 임대사업자를 내신 분들이란 말이죠. 그럼 이분들한테는요 부가세 받을 수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부가세 주고 그대로 이 사람들도 환급을 받거나 공제를 받기 때문에 부가세 그냥 줍니다. 이거는 무조건 줘요. 그리고 나는 토지를 주로 중개를 하는데 주로 나는 개발업자나 어떤 시행법인들 요런 사람들 상대로 할 거다. 이 사람들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주로 줍니다. 그래서 내가 주력 중개가 이런 상업지구 내에서 상업용 업무를 할 거다. 아니면은 토지는 토지지만 개발업자나 시행법인들 상대로 주로 할 거다. 라고 하면 처음부터 아예 그냥 일반 과세자를 내시는 게 나아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부가세만 받을 수 있다면 뭐가 유리하다고 그랬어요? 일반 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했죠? 그리고 거래 상대방도요. 만약에 나는 주로 사업자를 상대로 할 거다. 이렇게. 아니면 난 주로 법인과 주로 거래를 할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일반 과세자 내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법인들은요. 간이과세자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법인들은 다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그 적격하게 돈이 나간 거를 다 세금계산서로 증빙을 하고 싶어 합니다. 법인들은요. 법인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를 대체로 선호합니다. 일반 과세자를 선호해요. 그런데 나는 아니다. 나는 주로 그냥 아파트나 그냥 주택이나 다가구나 다세대나 이런 거 주로 주택가 가서 그냥 아파트 아니면 단지 내에서 이런 것만 주로 할 거다. 이런 거 매매나 전월세를 할 거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그냥 일반 개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부가세 받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은 부가세를 안 주려고 그래요. 줘봐야 뭐 아무런 이 사람들은 준 것만큼 그대로 환급받거나 공제가 되지만 일반인들은 뭐 아무런 혜택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소득공제용 정도 근로자 같은 경우면 소득공제용 정도 혜택만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를 잘 안 줍니다. 그래서 내가 주로 나는 주택 관련해서 매매나 전월세를 할 거다라고 하면 그냥 처음부터 간이과세자를 내시고 가급적 간이과세자로 유지하는 게 좋고, 내가 만약에 상업지구 내에서 주로 할 거다 아니면 법인이나 어떤 개발업자들 토지를 주로 할 거다 그러면 일반 과세자를 내는 게 낫습니다. 즉 간이에서 일반 바뀐다고 해서요 너무
그 뭐죠? 그 막 두려워하거나 아유 큰일 났다 이제 세금 폭탄 맞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오직 부가세만 차이가 나고, 근데 부가세를 받을 수만 있다라면 간이과세자보다 무조건 유리하다. 무조건 유리하고, 그 다음에 그 간이랑 일반이 매출액도 동일하고 비용이 동일하다라고 할 때 차이 나는 거는 지금 요 표에 보듯이 부가세는 차이가 나는데, 즉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가 내는 부가세의 30%만 내는데 소득 금액은 동일하다. 동일하다. 그로 인해서 소득세 4대 보험도 동일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